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팍스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팍스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은요.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에 방송이 됩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김정철 본부장님이 출연해서 주식 퀴즈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정철 본부장님은 김본행 칼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의 주요 이슈들은 김정철 본부장님이 퀴즈를 내면서 저에게 교육을 시켜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침 증시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나 뉴스부터 주식 투자 기초 교육에서 심화 교육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일 생방송이 아니라는 점 모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마지막으로 성공투자의 아침 김정철 본부장님의 김본행 칼리 노란통 메신저 실시간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QR이 인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김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럼 저희 방송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철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굉장히 편안한 옷차림으로 하고 방송을 하시네요. 저번 주에는 이제 수트로 쫙 삐입으셨는데. 네, 원래 항상 수트 입고 다니는데 네. 오늘 휴가인데 오늘 회사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휴가가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거? 휴가신데도 아무 이제 의미가 우리 없어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나오셔서 방송을 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방송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 휴가를 써가지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지 제가 여튼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아침에서는 시황, 업종, 종목 이슈 분석, 주식 투자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은 내일 아침, 그러니까 저는 12월 15일 날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그렇죠. 12월 16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이 방송을 보실 텐데 기분이 좋으실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사실 네.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FOMC였어요. 네.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은 네. 일단은 그냥 저 발언이 좀 수위가 셌어요. 좀. 왜냐면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조금 수위가 좀 세가지고. 네. 그러니까 상단금리, 예년의 상단금리가 5.25를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CPI가 잘 나왔잖아요. 미국 CPI가 잘 나왔는데, 그 5.25 상단에서 살짝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해서 5%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했다가, 아니구나, 5.25구나. 다시 이렇게 올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보다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그래서 결론은, 그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장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15일 증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6일 날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오늘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추가로 금융투자가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 매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 양쪽에 쌍끌이 매도. 네. 쌍끌이 보통 매도. 쌍끌이 매수가 좋은데 쌍끌이가 매도가 되는 그런 상태고요. 코스닥이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 드렸는데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강하다 그랬거든요. 그쵸. 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확실히 코스닥이 매도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순매도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도 오늘 선물 4,300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장중이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락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쵸. 저는 이제 사실 요게 산타가 이제 오려고 하는데 파월 의장이 굴뚝을 막아버린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말로 굴뚝을 막은 상태다. 지금 오늘 원달러가 사실 6.3원이면은 네. 조금 오른 정도? 예, 그 정도인데 지수 반응이 약간 좀 과하다. 지수 반응이 약간 과하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은데요? 근데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쪽이 좀 워낙에 안 좋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산타가 온다고 자꾸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 산타를 기대하게 네. 만들었었는데 네, 근데 그럼 산타가 안 오는 거냐? 전 산타가
약간 지각할 가능성이 좀 높죠. 아, 지금 때를 기다리는 건가요? 산타가 이제 다음 주에 와야지 진정한 산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지금 오늘 안 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오더라도 약간 지각할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그러면 2주 정도 남았어요. 12월까지. 네. 연말에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연말에 저는 산타가 네. 크리스마스 맞춰서 올 가능성하고 그 크리스마스가 넘어서 한 26, 27, 28, 29일에 올 가능성이 높다. 많이 늦네요. 예, 약간 좀 지각하는 네, 거죠. 시차가 있으니까 또. 지각하는 거니까 약간 선물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시장이 밀리는 게 뭐 크게 우리나라가 뭐 펀더멘탈 이상해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밀리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FOMC를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보자. 네. FOMC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은 사실 이제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씩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4.5%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 이제 50bp 인상을 한 건 맞고요. 네. 예. 이거 이제 용어로 터미널 레이시라고 하는데 이게 상단 금리를 얘기해요. 끝에 상단 금리를 터미널 레이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뭐 중립금리라고 썼는데 지금 이제 터미널 레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다플롯이라고 이제 점도표가 다플롯인데 점도표의 내용이 이제 4.6에서 5.1로 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평균치예요. 이게 평균치가 5.1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플롯을 미 연준 의원들이 내년에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최고 올라갔을 때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네. 갈 거냐에 대한 점도표를 찍게 돼 있거든요. 매 어떤 분이 FOMC마다. 5.7로 찍으신 네. 분도 있다던데. 근데 이제 그게 평균이 한 5.1 정도. 뭐 그거 상향이 다양하죠. 그쵸. 예, 다양하고요. 저 역시도 뭐 전 만약에 저한테 다플로스 찍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신다면 저는 한 7에다 찍어 놓을 겁니다. 7이요? 네, 저는 약간 매파예요. 워낙에 매파기 때문에 일단 연준의 존재 이유,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는 물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약간 매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미연준 의원들 중에 매파도 있고 막 하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전망이 좀 안 좋아진 걸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좀 안 좋게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가 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시청자분들 봤을 때 달러 인덱스 역시 올라갔고, 그래서 원화가 좀 약세다. 원화가 약세고 실망감까지 같이 쏟아지면서 오늘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증시 움직임이 이제 조금 안 좋았어요. 맞아요. 미증시 움직임이 안 좋았는데 미증시에서 주요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주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쭉 밀렸는데 특히 IT 반도체, 그 다음에 리오프닝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거 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골고루 밀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참 골고루 잘 밀리고 있다. 예, 특히 시총도 상위주 위주로 올리고 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셀트리온스퀘어, 카카오게임, 크래프톤 이거 전부 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거든요. 근데 여기도 뭐 거의 뭐 파란 바다죠. 예, 바다 위에. 파란 빛인데요? 예, 바다 위에 떠 있죠. 지금 예, 바닷물만 보입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가 4.75에서 5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 기준금리랑 좀 차이가 커지는 것 같아요. 역대로 치면 최고치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차,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다가 어떤 걸 하려고 하면 이제 메모장에 좀 쓰면서 좀 제가 또 좀 좋아하시죠? 얘기한- 쓰면서 하시는 거. 왜냐면 이제 제가 자막을 넣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게 자막이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금리가 네. 높은 나라하고 금리가 낮은 나라가 있어요. 시청자로 생각해봤을 때 금리가 높은 나라가 있고 금리가 낮은 나라가 있는데, 금리가 높은 나라, 예를 들어 돈이 나한테 한 1,000만 원이 생겼어요. 생기면 어디다 투자할 겁니까? 금리가 당연히 높은 나라에 투자하겠죠. 그쵸. 왜냐면 이자를 더 받으니까. 같은 돈 1,000만 원이어도. 그쵸. 근데 그게 만약 인도라면 불안하죠. 그쵸. 불안합니다. 많이 불안한데요? 네, 인도 불안하죠. 인도 은행이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물론 잘 안 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만약에 인도도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 어디다 그러면 이제 많이 불안하죠. 많이 불안하죠.
왜냐면 아프리카 거기다가 돈을 넣으려면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나라 통화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 통화가 언제 휴지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위험, 그 다음에 그 은행이 파산할 위험, 그런까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금리가 높은 나라가 네. 에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좀 쉽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금리가 높은 나라는요, 예, 보통 성장률이 높아요. GDP 성장률이 높은 거죠.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는 개발도상국이에요. 예, 왜냐면 이미 많이 디벨롭티드 마켓이나 디벨롭티드 이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미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성장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경제 성장률이 이제 각도가 살짝 이제 완만해지죠. 완만해지는데 개발도상국은 빠르게 성장하죠. 왜냐면 워낙에 뭐 없으니까. 뭐 없다가 이제 막 뭐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주로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 네. 금리를 많이 준다 그래도 거기다 돈을 맡기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근데 맡기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그게 만약에 금리가 높은 나라가 미국이라면 그럼 좀 말이 이런 달라지지 얘기가 않아요? 많이 달라지죠. 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달라지죠. 상황이 달라지네요. 보세요. 그 아프리카에 살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네. 원주민이에요. 우가 네, 우가 하고 하면서 있는데. 있는데 갑자기 돈이 좀 생겼어요. 돈이 좀 생겼어. 그 돈 가지고 어디다 돈을 넣어놔야 했더니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은행 믿음지가 않아요. 그러면 해외에다가 돈을 넣어야지 봤더니 일단 달러로 바꾸고, 달러는 그냥 안전자산이잖아요. 그쵸. 일단 달러 들고 있으면 어디든 쓸 수 있으니까 달러를 일단 바꿔요. 근데 심지어 미국 은행에다 넣는데 이자를 더 준대요. 그럼 당장 넣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래 돈이 쏠려요. 금리가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면 돈이 몰립니다. 그러겠네요.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가 미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높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나라 원하는 솔직히 그 전쟁 터지거나 이러면 똥값이거든요. 완전히.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원화로 뭐 국제마켓에서 거래하는 다 달러로 아무것도 하죠.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원화를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달러로 바꿨는데 심지어 미국이 금리를 더 준다? 당연히 골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죠. 예, 예. 그쪽에 당연히 돈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한꺼번에 이제 일시적으로 그쪽으로 다 나가는 거죠. 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미국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쏠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안 좋은 거죠. 예. 미국으로 쏠리고 있고 그 미국으로 쏠리고 있는 돈을 자꾸 그래서 그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달러를 서로 달러를 교환하려고 하니까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가 이제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고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각국의 나라들은 보통은 금리를 미국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올리기 싫어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베이비 스텝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각국이 자기들 상황이 있는데 네. 그 상황은 신경도 쓰지도 않고 무조건 미국 금리를 쫓아가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래가 찢어진단 말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를 뭐 미국에 가서 맞추고 싶죠. 돈이 유출되기 싫으면. 그렇죠. 맞추려고 했더니 부동산이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부동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재정 적자는 심하지 않은데 심지어 OECD에서 상당히 괜찮은 나라예요. 네. 정부 부채가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적은 나라인데 이게 이제 가계 대출 즉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계 대출은 주로 어디서 다 일어나느냐? 집 살라고. 그럼 부동산이네요. 그렇죠. 부동산에 다 몰리는 거죠. 부동산에 다 몰리려면 근데 부동산을 진짜 작년에 영끌어서 사신 분들은 이제 지금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힘든데 너네가 힘들든 말든 뭐 그냥 금리 더 미국 쫓아가자 하면은
이제 가계에서 부실이 나는 거죠. 디폴트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 돈 못 갚는 거예요. 못 갚는 사태가 속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고 싶어도 우리가 올리지 밖에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이찬용 한국은행 총재님이 네.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본부장님 더 올려야 그 돼. 자리였으면 더 어떻게 올려야 하셨나요? 저 그 자리 가지도 못하지만 더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가계 대출에 나가는 돈이 네. 어차피 환율이 우리나라 밀리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가계 대출에 돈 빠뜨리나 원화가 약세돼서 수입할 때 돈 빠뜨리나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수출이 뭐 원래 원화가 약세가 되고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뭐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수출이 잘 안 돼.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금리를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바로 그냥 빅 스텝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물론 돈 빌리신 분들은 이자 내기 힘들겠죠. 그쵸. 근데 하지만 그분들이 어차피 이자 내서 힘드나 뭐 자동차 기름 내서 기름값이 더 나오나 똑같거든요. 어차피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물론 부채가 없는 분들은 훨씬 좀 좋겠죠.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우리가 하는 게는 우리 경제 사정이 여유롭지 않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해서 결국은 뭐 베이비 스텝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현 정부가 네. 부동산 사랑하고 부동산 경착륙을 원하는 그 정부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린 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 브라질이나 뭐 이런 데서 금리 올린다 해봐요. 누나 깜짝 안 하는데 미국 같은 나라가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니 이게 그럼 좀 많이 깜짝하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요거고 다른 나라들은 요걸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 우리나라가 큰 문제냐? 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이건 아니다. 지금 왜요? EU랑 지금 일본 이런 나라들은 더 큰 문제예요. 금리가 더 낮거든요 여기는. 아 우리보다 더 낮아요? 더 낮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는 건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금리를 올리는데 네. 자 이제 보시면 주요 경제국 지표를 보시면은 이게 원래 퀴즈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퀴즈 때 하고요. 자 일단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ECB 통화정책회의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는 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우리가 과연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금리들은 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아요. 예, 낮고 이 이유는 거의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에 ECB 금리 내용을 좀 제공을 안 해주고 있네요. 자, 소비자 물가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ECB하고 영국 영란은행하고 전부 다 금리가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없어요. 그래서 크게 여기 영란은행 보시면은 영국이 3% 현재 금리가 3%거든요. 네.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제 비슷비슷한 정도고 EU는 이거보다 더 낮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그냥 빵이죠. 아. 예, 일본은 금리 올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네네.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순간 일본 망해요. 그럼 왜 올릴 생각을 안 하죠? 일본은? 못하죠. 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계속 돈만 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은 이 돈 푸는 게 역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경제는 안 돌아가기 시작해요. 일본. 그래서 일본은 죽어도 금리를 못 올리는 상태고 일본은 지금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일본은 더 안 좋은데 일본의 장점도 또 있어요. 일본의 장점도 또 있는데 워낙 그래도 내수 인구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 인구도 안 받쳐주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고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EU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좀 더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이번에 FOMC에서 내년 금리 상단을 좀 더
좀 더 올리면서 이게 사실 시장을 짓눌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오늘 다 반영된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시장이에요? 네, 다 반영돼. 그 뒤는 이제 별로 반영할 거 없다. 어차피 내일은 또 뭐가 있냐면 20이나 영마은행이 금리 발표하면은 어차피 달러는 다시 내린다. 그러면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고 내일 아마 금요일장인데 아마 그래도 내일 금요일장에는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되게 그래도 긍정적인 네. 입장이시네요. 왜냐하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네. 내년엔 답이 없어요. 내년 답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라도 좀 지키고 있어야지. 내년은 증시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슬로우 다운되는. 네. 그러니까 한 번 내릴 거면 그냥 확 꺾어야죠. 내려버리든지 하면 좋은데 이게 천천히 그 지하실에 네. 물귀신처럼 이렇게 계속 다리 이렇게 잡고 끌고 가는 끌고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한번 이렇게 물 밖으로 한번 나와줘야 몸도 좀 말리고 호흡도 좀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상황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최근까지 계속해서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네. 이런 장세 속에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업종이 있을까요? 겁좀 맨 밑에. 밑에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순서대로 하는데 네, 순서대로 한번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증시 전체적 관전평 제가 했으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퀴즈쇼로 하는 거거든요. 네. 퀴즈쇼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맞춰보시라 퀴즈쇼. 라는 네. 얘기로 그리고 이런 경제적 지식과 증권 지식,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지식 이런 거 너무 알고 싶고 너무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나토 메신저 오픈 채팅방 오른쪽 하단 QR코드가 있어요. 네. 그쪽으로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쇼가 이제 제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맞추는 거죠? 제가 왜냐면 이렇게 시청자 눈높이로 해야 돼서 그쵸. 제가 맞추면 웬만하면 다 맞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여기서 틀리면 또 무슨 쪽팔 이게 얼마나 그쵸. 쪽팔리겠어요. 저는 가끔 좀 틀릴 수 있잖아요. 저도 네. 사람인데. 근데 전 틀리면은 이거 거의 얼마나 큰일 나죠. 쪽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맞추긴 좀 쉽진 않을 것 네. 같고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알겠습니다. 퀴즈가 뭐냐면 좀 쉬워요. 이미 아까 민겸 씨가 다 아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아나요? 아까 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퀴즈. 자, FOMC에서 결정되는 미 연준의 현재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아닌가요? 딩동댕동. 오, 이건 오늘 장만 봤더라도 알 수 있죠. 사실 오늘 봤어요. 오늘 그 전에 알았어요. 아니면 그 전에는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알았어요. 3.75에서 3.75에서 4. 4. 그건 알았어요. 알았네요. 네, 0.5%포인트 인상한다고 해서 그렇게. 확실히 우수한 아나운서입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공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확히 하면 이제 4.5%죠. 네. 4.5% 원래 이제 레인지로 하는 거 맞고요. 그게 원래 이제 기준금리 발표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레인지 상단을 이제 기준금리라고 이제 씁니다. 근데 4.5%인데 4.5%가 이제 미국의 금리가 4.5%. 자, 네. 기준금리. 여기서 기준금리라는 게 좀 중요해요. 기준금리가 뭘까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 그렇죠. 기준이 되는 금리죠. 금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준금리가 있고 시중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거는 일단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예요. 근데 시중금리하고 중앙은행 기준금리하고 그럼 다르나요? 다르죠. 시장은 금리가 다릅니다. 시장은 다르게 움직여요. 왜 그렇게 다르게 움직이느냐? 기준금리는 일단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딱 결정을 하게 되면 네. 그 기준금리로 RP 채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RP 채권이라는 거는 리퍼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팔면 다시 되사줘야 돼요. 네. 금리. 그 금리를 4.5로 말해줘요. RP가 뭔 말인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은행이 돈 빌릴 때 4.5로 빌린다고요.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 RP를 이제 RP로 돈을 받았다가 다시 네. 돌려주고 뭐 하는 그런 과정의 그 RP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4.5로 은행이 돈을 빌려요. 시중은행이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시중은행이 한국은행한테 4.5로 돈을 빌려오는 거죠. 네. 돈 4.5로 빌렸으니까 민겸 씨가 대출 받으러 가면 그거보다 더 높게 받겠죠. 그 사이를 먹는 거니까 자기는. 예를 들어 7%의 대출 받았다 그러면 민겸 씨한테 한 2.5%를 그냥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하는 일보다 돈놀이 하는 거야 이렇게.
돈놀이 하는 거고. 근데 시중은행에서 7% 신용대출 나오면 6등급이에요. 아, 1등급 되는 등급 건가요? 높은 거예요.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진은행 가면 신용대출 안 해주죠 일단. 왜요? 잔고가 없어요. 어. 그리고 해준다 하더라도 한 7, 8%, 9% 나오죠. 거의. 예, 한마디로 그거 다 먹는 거예요. 여기서. 예, 맛있게 냠냠냠냠. 제 돈을요? 예, 본인의 이자를 먹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실제로 은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리가 이제 이건 개인의 금리고, 네. 법인이나 이제 회사의 금리, 회사채, 그다음 국고채, 나라에서 발행하는 금리들은 다 여기다가 조금씩 가산이 되겠죠. 이제 조금씩 가산이 되는 거고, 시중금리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데, 시중금리는 뭘 반영하고 있냐면 미래 금리 변화 커브를 반영해요. 한마디로 미국 같은 경우는 4.5면 시중금리는 몇일까요? 미국의 시중금리는 한 몇으로 보면 좋을까요? 미국이요? 네. 자, 미국의 금리는 뭐 나왔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시중금리입니다. 네. 3.5예요? 3.5, 4.9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30년 T본드가 3.5, 미 국채 10년물이 3.49, 그리고 미 T빌이 4.64.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금리는 요 부고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금리가 꽤 높아요. 7%네요? 단기 우대 금리가 7%거든요. 단기 금리가 7%라는 얘기는 뭐냐면 단기로 돈 땡기면 7% 이자 받는다는 거예요. 아. 자, 왜 그러냐를 좀 보냐면, 자, 보세요. 4.5인데 앞으로 한 5.1까지 올릴 거라고 아까 이제 평균 내년 금리 상단 터미널 레이시 한 5.1로 수정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오를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단기니까 내년에 올해 돈 빌린 사람은 내년까지만 빌린다고 치면은 거기서 좀 더 오를 수도 있잖아. 네. 거기에 플러스로 내가 먹는 것까지 하면 한 7% 나오는 거죠. 근데 미국제 10년물은 3.49. 이건 왜냐? 오늘 돈 빌리면 10년 뒤에. 10년 뒤에 받을 건데 10년 뒤면 그래도 좀 금리 떨어지지 않겠어? 그걸 반영한 그냥 건가요? 반영하는 시중의 금리인 거죠. 예. 근데 이게 더 떨어지면 사실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미국이 그만큼 성장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더 떨어지면 좋진 않는데, 그래서 이 떨어진 게 안 떨어져야 된다.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 금리 올리는, 그러니까 금리를 예를 들어서 금리를 초반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 2년 동안 한다고 치면 처음에는 미국채 10년물, 장기물 같은 게 10년물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끝물이 되어가면 장기물은 하락해요. 네. 장기물 금리는 하락하는 거죠. 금리 인상 끝에쯤 지금 같은 시기. 이제 지금 사실 금리 인상 거의 끝물이에요. 이제 끝물인데 지금 같은 시기에 금리 인상 끝물이 되어가면 장기물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락하는데 그 하락한 속도가 빠르면 안 돼요. 하락한 속도가 천천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천천히 떨어지고 아니면 거의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나라가 경제가 앞으로 많이 성장할 거니까 금리도, 경제가 성장하면 금리도 같이 오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금리도 많이 안 떨어지고 보면 이 나라가 많이 성장했구나. 근데 미국이 지금 문제가 뭐다? 장기물이 금리가 팍팍 떨어지고 있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물 금리가 팍 떨어지고.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금리는 더 떨어지고 있죠. 아, 그래요? 장기물 금리, 우리나라 장기물 금리는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죠. 그건 당연하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미국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같이 안 좋아지고, 중국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저 지도상에 지워버리고 싶은데 계속 있더라고요, 중국은. 여튼간에 뭐 그런 거를 같이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퀴즈를 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민념 씨도 도움이 됐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걸 들었을 때 좀 도움이 되셨기를. 아니, 종목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주구장창 경제 기업
이걸 이걸 알아야지만. 알아야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 전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네, 두 본부장님께 번째 해보도록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퀴즈는 약간 좀 주관식이에요. 어, 주관식입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발표에서 전월비와 연율의 의미. 전월비는 전년 동월 대비 아닌가요? 전년 동월 대비는 말 그대로 전년 동월 대비죠. 연율하고 전월비의 의미. 이제 요걸 지표를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거 네. 미국 CPI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국 CPI가 발표했다. 아, 그거구나. 그냥 대충 이해하는 것보다 좀 자세히 이해하는 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투자 습관에 아주 좋아요. 자, 보시면은 현재 전년비가 있죠. 네. 예, 이게 연율입니다. 전년비 연율이 7.1%인 거죠. 네. 그쵸? 자, 그러면 전월비가 여기 있죠. 전월비는 0.2%죠. 네. 예. 요거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예. 어렵나요? 네.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일단은 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같은 경우는 네. 현재 그냥 CPI가 올해 다 끝났어요. 그냥 다. 그럼 7.1인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전체 물가가 오른 게 7.1이 오른 거예요. 네. 그 지금 당장 11월까지만 해서 1년이다라고 치면 11월까지 이미 7.1이 오른 거죠. 한마디로 지난달에 7.3이었는데 네. 7.1이 됐다는 건 뭐예요? 지난달보다 좀 떨어졌다는 하락했다. 거예요. 좀 네. 떨어진 거죠. 떨어진 겁니다. 좀 떨어진 거고요. 전체적인 물가는 좀 떨어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비 같은 경우는 네. 이거 뭐냐면 지난달에 몇 퍼센트가 올랐고 10월 이번 달에 달에는 올랐죠? 몇 퍼센트 올랐고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0.3이 올랐는데 이번 달에는 0.2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쌓이면 네. 다 합치면 1년 12개월 합치면 이게 되는 거죠. 어. 이게 12달을 합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년비는 이 상태로 가면은 12월까지는 7.1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0. 지금 2가 오른 상태인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다 합쳐지면 이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7.1이라는 숫자보다 전월비가 좀 중요하다. 전월비에 그러니까 이게 0.2로만 관리가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전월비 0.2%로만 관리가 되면 이제 미 연준의 금리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하는 건가요? 목표치가 2%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7.7%니까 네. 이걸 2%까지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비가 0.2% 관리되면 2%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면 월 0.2면은 이거 12달 곱하면 2.4잖아요. 네, 그쵸. 2.3이 2%대 들어오는 거죠. 2%대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시장 충격이 센 거예요. 아니 2%대 들어오잖아 이제. 그럼 이제 그만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였는데 갑자기 파워는 아직 네. 갈 길이 멀다 있잖아요. 올리긴 당연히 이번엔 올리더라도 앞으로 네. 좀 올리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안 올리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아니다. 더 올리겠다. 그러니까 한번 CPI 보고 좋아했다가 FOMC 회의 파월이 그냥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이거를. 그래서 시장이 조금 하락한 게 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마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CPI 발표가 12월 13일 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4일 날 FOMC 회의 결과가 정확히 우리나라 시간은 15일 날 나온 거죠. 그쵸. 15일 날 나왔는데 15일 날 나온 게 결국은 CPI하고 전혀 다르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조금 멘붕이 온 거다 시장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물가가 금리를 올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요. 네. 시장이 과열됐다는 얘기는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시장이 과열됐다는 얘기는 주식시장 과열이라고 들어봤죠. 네. 주식시장 과열이 예를 들어서 한 주당 10만 원 한 주식이 한 주당 15만 원이 갔어요. 네. 과열이야, 과열. 저 거품이야. 그러면 사실 그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물가가 지금 현재 약간 과열돼 있는 상태. 경기가 과열되면은 당연히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같이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금리 올리는 이 타이밍이 사실상 이제 속도는 거의 다 끝났고 네. 0.25 정도 올리는 건 시장에 큰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매번 하던 거니까. 0.25는 매번 미 연준이 오르든 내리든 막 여러 가지 해요. 미세 조정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면 저는 나쁘지 않다. 다 물가만 딱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0.2 전월비로 계속 유지만 해주면 네. 결국 미 연준은 나중에는 금리 안 올릴 거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안 올까? 상반기 되면 내년 상반기, 사실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3월이면 아마 미 연준이 금리 올린다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상태의 물가가 유지가 된다면. 그 물가가 안 오르면 되겠죠? 유지가 된다고 보세요? 전 물가가 좀 꺾였다고 봐요. 확실히 꺾였다고 보는 게, 자, CPI를 한번 볼게요. 네. 자, 미국 이제 CPI를 보면은, 이게 이제 CPI를 요걸 이제 한번 쫙 보면요. 물가가 쭉 올라가다가, 네. 결국은 지금 조금 한번 꺾였죠? 네. 한 번 더 꺾인 거죠, 지금. 여기서 꺾였다가 다시 오르는 게 아니라, 다시 꺾여서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추가로 더 꺾이는 거죠. 원래는 어느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 있잖아요. 네. 2.5, 2.5. 이 라인이 2.5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중요한 건데 그동안은 2.5가 안 돼서 문제인 거였던 거예요. 물가가 안 오른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돈은 막 풀고 있는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거죠. 물가가 계속 안 오르고 있다가 이제 물가가 쭉 빠르게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거지 꺾인 거고 추세가 반전됐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이제 집값이 지금 어디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만 좀 떨어지면 사실상 소비자 물가 지수 거의 다 끝났다. 왜냐하면 중고차 신차 가격은 이미 다 맞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어요. 중고차 지금 팔려고 하면 또 잘 팔려요 또. 그 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프리미엄 주고 팔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또.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파는 것도 하여튼 잘 팔아야 된다. 네. 차든 뭐든 집이든 주식이든 간에 다 여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좀 CPI가 오늘 FOMC 회의하고 CPI를 좀 자세히 좀 알아봤던 하루가 아닌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요. 여러분 좀 주식시장 대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질문. 마지막. 이것도 좀 약간 좀 답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걸 하나. 이것도요? 올렸어요. 자, 컨텐츠 최근에 흐름이 좋죠. 컨텐츠 관련주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엔터도 되고 그리고 엔터. 웹툰도 최근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웹툰이 그거였잖아요. 웹툰, 그리고 게임도 될 수 있다고 게임, 생각하고 메타버스? 메타버스. 원래 컨텐츠 관련주는 또 얘기를 안 하시네. 원래 콘텐츠요? 드라마, 드라마, 영화 제작. 이게 이제 원래 컨텐츠 하면은 맨 그죠. 먼저 나오는 거고. 이걸 맨 마지막에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라면 뭐 엔터, 웹툰, 게임, 웹소설, 게임,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컨텐츠 관련주들이 사실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방송, 이것도 컨텐츠니까요. 네. 결국. 근데 요 관련주들이 사실 범위가 아주 넓어요. 아주 넓어서 최근에 아주 좋았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아요? 오늘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오늘 그래도 웹툰 웹소설 관련주는 또 급등했어요. 뭐 스튜디오 산타였나? 그거 네.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찍었었잖아요. 스튜디오 산타. 네. 스튜디오 산타.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네. 산타 오는 걸 좋아하시네. 네. 자, 스튜디오 산타는 오랜 이유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산타는 바로 스튜디오 산타, 갑자기 저도 스튜디오 산타라고 하는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고. 산타클로스는 자 뭐가 있냐면 무상증자가 있어요. 무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입니다. 자, 무상증자 권리락인데 자 무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급등을 한 거고요. 자, 무상증자가 돼서 현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무상증자 이게 전체 무상증자가 얼마나 되는지 규모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그만큼 주가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왜냐면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주식 가격은 떨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근데 주가는 떨어졌는데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원래 떨어진 상태였지만 주식수는 늘었으니까 네.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아무 손해가 안 나요. 근데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얘가 무상증자하고 유상증자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 회사 자본이나 자본금을 확충하면서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무상증자가 됐을 경우 이렇게 오늘은 점상. 점상. 보면은 기둥이 없죠. 그렇네요. 네, 점만 찍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커서를 갖다 대면 시가와 종가, 고가, 저가가 다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가서 하나도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강력했다.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런 거죠. 29.93% 올랐는데 이건 이제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좀 오른 거고요. 나머지 이제 DNC 미디어나 키다이 스튜디오가 이제 웹툰 웹소설 관련주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요 종목 같은 경우들은 지금 오늘 좀 급등하다가 기분이 막판에 안 좋아요. 왜냐면 급등하다가 결국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거든요. DNC 미디어가 이제 카카오 쪽에서 하는 웹툰 회사인데 쭉 오면 카카오 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근데 쭉 올라오다가 못 지키고 그냥 다 밀었어요. 좀 밀린 거죠, 어느 정도.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죠. 그 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죠. 올라왔다가 밀렸죠. 반납했네요. 자, 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웹소설 현재 연재 중인 재벌집 막내라도 웹소설이 지금 여유감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갔다가 역시 좀 밀리는 상태죠. 네, 그래서 오늘 전체 컨텐츠 관련 오늘은 좀 이런데 나머지 콘텐츠리 중앙, 콘텐츠리 중앙 같은 회사, 요 회사 이제 영화, 드라마 하는 회사인데 지금 제가 35,400원 목표가를 잡아놨는데 네. 매도 안 했거든요. 네. 노란톡방이 있는 분들은 수익이 계속해서 갖고 계시지 않아요? 전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는데 네. 여기 목표가 잡았는데 그냥 매도 안 하고 38,500원 목표가로 올렸어요. 맞고 떨어졌어요. 아바타 2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근데 맞고 떨어졌어요. 좀 안 오면 아쉬워요. 좀. 아바타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극장이 분명히 붐이 불 거다. 그리고 이게 아바타 같은 영화는 일단 비싸요. 일반 상영관에서 잘 안 봐요. 그쵸. 또 아이맥스랑 이런 데도 아이맥스, 보죠. 4D, 3D 이런 거 여기서 봐야지 재미가 있지. 그 주구장창 멜로 드라마 4D, 3D 안 보잖아요. 그쵸. 근데 4D, 3D가 뭐 이렇게 가격이 싼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럼 기본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바타 2가 어제 개봉해서 지금 현재 몇 만인지 제가 스코어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한번 살짝 봐볼까요? 네. 자, 아바타 2 관객수, 아바타 2 관객수. 자, 보시면은 올 36만 명. 자, 이 정도 스타트 36만 명이면 주말 가면 한 60만이라고 치고요. 5, 60만이라고 치고 주말 5, 60만, 36만에 10일에 하면 360만, 8일 정도 넣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주말 8일 넣으면은 한 900만 지금 페이스입니다. 900만에서 1000만 페이스. 예매 성공하셨다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다음 주에 성공했는데 못 볼 것 같아요. 왜요? 다음 주 유튜브 찍어야 돼요. 그 시간. 아마 다시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 아이맥스 제가 그 예매해놨는데 요게 이제 아바타 2 물의 길 이게 저는 1000만을 충분히 찍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밀리면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밀리면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게 이게 극장을 갖고 있거든요. 네. 메가박스를. 지금 오로지 극장만 하는 건 저는 안 좋아해요. CJCGV라든지. 오로지 극장만 하고 있거든요. 네. 오로지 극장만 하면 극장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요즘에는 근데 막말로 이렇게 그 멜로 드라마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극장을 자주 안 가죠. 그런 거는 그냥 다 스마트폰으로 봐요. 네,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거. 넷플릭스도 뭐 이렇게 보는데 아니
그래서 좀 대작이나 뭐 이렇게 스케일 큰 영화들을 주로 영화에서 보려고 하는데 극장만 해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CGV 말고 콘텐츠 리뷰왕은 어차피 드라마 영화 제작을 하니까 저럴 때는 양쪽이 다 시너지가 난다. 근데 문제는 기가 외국인이 자꾸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 걱정하지 마라. 관객 스코어만 잘 나오면 이거 무조건 다시 간다. 그 트리거가 필요한 거네요. 네. 관객 제가 봤을 때는 300만, 400만 넘어설 때 한 번 갈 것 같고요. 한 600만, 700만 가면 이거 1000만 간다 하면 네. 한번 또 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영화 스코어에 좀 집중하면서 콘텐츠 중앙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가 있는데 엔터가 오늘 또 밀렸어요. 어제 BTS 진이 군대를 갔거든요. 예, BTS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진님께서 군대를 가셨는데 아미 팬들이 안 갔어요. 다 혼자 갈까봐. 또 진님이 오지 말라 그래서 네. 그냥 조용히 입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진님을 오늘 슬퍼하면서 오늘 하라 그랬는데 사회부가.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지만 엔터는 연말이 대목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제가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로 요 엔터주들을 한번 보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 히든 종목으로는 엔터주가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그동안 상승세가 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예, 뭐 YG도 마찬가지고, 키스트도 있고. 키스트는 뭐 드라마 제작도 하고 그냥 엔터사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이거 말고 안 올랐던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단 게임은 이미 늦었다 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게임 늦었다. 이미 크래프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늦었고요. 네. 이게 이제 한계인 것 같고요. 크래프톤은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각종 이제 또 컨텐츠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게임 쪽은 좀 보지 말자. 게임 쪽은 보지 말자. 웹툰은 지금 현재 더 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약간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얼마 매수부터 차트를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마음 놓고 매수하기에는 드라마 영화 제작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도 엔터 정도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말로 이제 요게 끝나면은 이제 저는 사실 이 유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유가 좀 밀린 상태인데 이 유도 제가 봤을 때는 디즈니 플러스든 애플 TV든 어디 하나 잡으면 다시 반등한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종목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뭐가 제일 좋으냐는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할지는 노란톡 안에서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하셔서 이 유망 종목들 모두 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